유금옥이 드디어 석정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예고편을 보면 유금옥은 석정이를 그대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온 것 같은데요. 석정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여화도 위험했을 것 같아요. 석지성은 여화에게 여묘살이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여묘살이라는 건 남편의 무덤 근처에서 3년을 살다 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절과부가 된 지 15년이 되어서야 여묘살이를 하라고 한다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의도가 숨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석지성은 여화가 그동안 해온 것이 연료문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화가 여묘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면 확실하게 연료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음흉한 석지성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단지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타이밍에 여화를 여묘살이에 보내버리는 것에 분명히 다른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 생기는데요. 어쩌면 이번에야말로 석정이를 확실하게 보내버릴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석정이의 시신도 수습하지 못해서 묘를 쓰지 못하고 사당의 위패만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석정이가 돌아와서 석지성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폐륜까지 저지르긴 쉽지 않았겠죠. 석정이가 자기 정체를 진짜로 드러내기 전에 석정이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함정을 파려고 그랬던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비정한 선택을 하려고 결심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여묘살이를 보내놓고 여화를 은밀하게 해치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화는 원래 조성우를 잡기 위한 미끼였잖아요. 이미 조성우를 잡아서 선왕의 교지를 회수한 석지성은 이제 여화가 필요 없어졌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괜히 조성우 소식이 있는지 자꾸 물어대는 통에 귀찮아질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예감이 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여화가 먼저 석지성에게 미끼를 던졌잖아요. 부인의 오라버니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시다면 열흘 후 해시의 수구문 앞으로 오십시오. 이런 내용의 쪽지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석지성에게 자기가 만나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석지성의 반응은 여화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장난을 친 게로구나. 누가 이런 불측한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보마. 대번에 쪽지를 보낸 사람과 여화가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진위 여부 따위는 가려보지도 않고 누군가의 장난질로 치부해버리는 모습에서 여화도 석지성의 진심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화는 자기가 직접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다시 한번 확인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일에 수절 중인 과부가 어찌 나설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럼에도 직접 확인하고 싶다 재차 말하자 석지성은 여화를 치워버리기 위해 여묘살이를 보내버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석지성의 음흉한 수작을 완전히 망쳐버릴 사람이 등장했는데요. 유금옥이 석정이를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여화가 여묘살이를 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드디어 수절과부의 신분을 벗어나게 된 여화가 처음으로 유부녀의 삶을 살게 된 상황인데요. 이걸 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에필로그 보니까 정분이 나도 아주 단단히 났더라고요. 달달한 간식에 꽃까지 주고받는 걸 보면 서로 인정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정분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정분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